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되는 하지만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기의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깊이 잠들지 못한다. 자주 깬다. 새벽 3, 4시에 눈이 떠져 더 이상 잠들기 어렵다. 이런 변화에 대해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노년기에 왜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함께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수면은 왜 달라질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수면 변화는 대부분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최신 수면 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생성이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요.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약 50% 정도 적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잠들기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노년기에는 서파 수면, 즉 깊은 수면의 비율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수면의 약 20%가 깊은 수면이었다면 70대가 되면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푹 잤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로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일찍 졸리고 더 일찍 깨는 위상 전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저녁에 일찍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는 이유입니다. 기존 수면 조언의 한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수면 조언들은 대부분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자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라, 커피를 줄여라 등의 조언은 노년기에 변화된 생리에 완전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는 7, 8시간 연속 수면이 생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준을 고수하려다 보니 오히려 잠을 못 잔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것이 수면을 더 방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년기 수면 재설계의 새로운 관점. 이제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접근법은 노년기에 변화된 수면 생리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수면 패턴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1. 바이페이직, 즉 이중 수면 패턴 도입하기. 역사적으로 인류는 밤에 한 번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이 아니라 초저녁에 3, 4시간 자고 한두 시간 깨어있다가 다시 3, 4시간 자는 분절 수면 패턴을 가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낮잠을 30에서 60분 정도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낮잠 시간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로 제한하고 30에서 6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수면 시간보다 수면 효율에 집중하기. 총 수면 시간보다 수면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 효율이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연속 수면보다 5시간에서 6시간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를 위해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나와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주기 리듬 조절의 새로운 접근법 시도하기. 일주기 리듬 조절에 있어 빛 노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30분간 밝은 빛, 가능하면 자연광에 노출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TV나 휴대폰 불빛, 즉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일몰 노출입니다. 저녁 노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바라보는 것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체온 리듬을 활용한 수면 유도. 수면 과학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체온 리듬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체온이 떨어질 때 우리는 더 쉽게 잠이 듭니다. 노년기에는 이 체온 리듬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침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유도됩니다. 더 흥미로운 방법은 온도 차이 수면법입니다.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되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과 몸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침대 끝에 온열 패드를 두는 것만으로도 수면 시간이 약 15분 단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 노년기 맞춤형 호흡 및 마음챙김 기법. 일반적인 명상이나 호흡법도 좋지만 노년기에 특화된 기법이 있습니다. 478 호흡법은 특히 노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취침 전에 4, 5회만 실시해도 수면 유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신체 부위를 의식하며 긴장을 풀어가는 방법인데 특히 노년기에 흔한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 82세의 김 할아버지는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7시간 내지 8시간 자지 못한다는 생각에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낮에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새로운 수면 패턴을 적용한 후 김 할아버지는 밤에 5시간, 오후에 30분씩 자는 패턴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3주 후부터는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 이 할머니는 매일 밤 3시에 깨서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주기 리듬 조절과 체온 관리법을 적용한 후 아침 5시까지 수면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 이러한 변화를 한 번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추천합니다. 1주차. 일주기 리듬 조절하기. 아침 빛 노출과 저녁 노을 보기 시작. 2주차. 체온 관리법 추가. 취침 전 따뜻한 목욕과 양말 신기. 3주차. 호흡법과 마음챙김 기법 도입. 4주차. 바이페이직, 즉 이중 수면 패턴 시도해보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처럼 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다른 수면 패턴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수면이 젊었을 때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게 수면 습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자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 건강, 인지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수면은 약이나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평화롭고 아침이 더 활기차기를 기원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